자, 일단 그러면 어플을 설치할 거니까 플레이스토어로 갈게요. 자, 플레이스토어의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치가 돼 있다 보니 열기라고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설치를 해야 되면 아마 설치라고 뜰 거예요. 저 눌러서 일단 들어갈게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설치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공지창인데 모먼트 챌린지라고 요즘 네이버가 모먼트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먼트라는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 화면까지 띄워주신 거 잠깐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뉴, 여기 이웃의 글이라는 이 부분은요, 내 이웃의 글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이웃이 없다면 그냥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글들이 뜨게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웃 추가하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건데요. 나중에 이제 서로 이웃을 맺게 되면은 그 서로 이웃의 글이 서로 이웃이 이제 본인이 그 블로그에 글을 쓴 게 이렇게 제 메뉴에 뜨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바람과 구름이라는 분이 3분 전에 쓴 글인데요. 뭐 동영상도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9월 26일 날 찍은 가을 풍경이라는데 구경하러 갈 거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글에 내가 공감을 한다. 그럼 공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댓글을 적는 형식으로 글을 남겨줄 수도 있어요. 일단 공감이나 댓글은 이웃 간에 되게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댓글은 가급적이면 내용을 읽어보시고 글을 올리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아마 동영상만 딱 올리신 것 같다 이분. 그쵸? 자, 뭐 식빵공주분, 뭐 바람과 구름님, 겨울 나그네님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블로그에는 이제 블로그 마켓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자체에서도 쇼핑몰처럼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류를 판다든지 할 때 블로그 마켓도 신청해서 같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는 내 이웃들의 글들이 보여지고 내가 여기에다 좋아요나 어떤 댓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쪽은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모먼트는 무엇이냐면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24시간 동안 내 블로그 이웃들 또는 뭐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게끔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스토리라는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웃의 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는 이웃의 글들이 다음 사람이 올리면서 점차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지만 이 모먼트의 글은 24시간 동안 요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원래 페이스북에 있었던 스토리라는 기능을 네이버에서 따라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먼트는 내가 만약 제작을 하고자 한다면 플러스를 눌러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가 있고요. 제 친구 결혼식이에요. 사진을 몇 가지 집어넣어서 사진이 연속 사진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여기 N자는 뭐냐면은 장소나 쇼핑 이런 택,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모먼트에다가 장소를 남기거나 할 때 이용할 수도 있고요. T 같은 경우는 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글을 적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곳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펜 모양이랑 색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보이게 할 것이냐, 이 동영상의 초를 설정하는 메뉴. 그 다음 요거는 보시면은 스타일이라든지 필터, 보정을 넣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일반적인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조금 더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는 그런 모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정 효과로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죠. 그러고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모먼트가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먼트는 24시간 동안에 내용을 적고 등록하시면요. 이 글을 이제 올려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먼트라는 데에 배치가 돼서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활용을 하시는 게 이 모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먼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쭈꾸미를 먹었을 때 뭐 저녁에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이렇게 꾸며놓은 이런 모먼트들이 보이죠? 그럼 이 모먼트들은 내 친구들의 모먼트에서 보여져서 친구들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블로그의 친구들일 테니까 이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들한테 24시간 동안 보여지게끔 할 어떤 마케팅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이런 모먼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죠. 자,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이 뒤엔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메뉴. 요건 이제 추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잘 쓴 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블로그에 이렇게 추천을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이나 뭐 핫토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을 네이버에서 추천을 해 놓았어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맨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옆에 있는 이 종 모양은 알림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소식이 이렇게 나타나죠. 누가 글을 남겼다, 또는 내가 어떤 답글을 남겼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의 어떤 소식들을 확인할 때 이 내 소식이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웃을 신청한 블로거가 몇 명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웃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좀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내 블로그의 앞에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LA 일상 리뷰라고 PC에서 보여지는 블로그랑 느낌이 다르니까 마치 다른 블로그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여기에 있는 블로그 그림 있죠? 네, 모바일 블로그의 그림도 PC 블로그의 그림과 같은 느낌으로 좀 달아주시면은 조금 동일성이 좀 보여져서 괜찮은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오늘 몇 명이 왔고 전체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어떤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블로그의 제목, 그리고 여기는 프로필 사진, 여기는 이제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홈 편집부터 안내를 해드려 볼 건데요. 홈 편집을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변경은 이 블로그의 이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변경을 눌러보시면 내 앨범에 있는 사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기본 커버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블로그를 들어갈 때
블로그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잠깐만 저장할게요. 지금 편집할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이미지 저장을 할 거니까 간단하게는 캡처를 좀 뜰까요? 뭐 이 정도만 일단 캡처를 떠서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름은 일단 그냥 1이라고 해서 저장하고요. 요런 느낌이 똑같이 이렇게 커버 이미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메뉴 갔다가 들어가 볼게요. 변경 안 했나요 아직? 지금 이렇게 봤을 때 PC 블로그랑 모바일 블로그의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면 이게 이제 같은 블로그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서 집어넣긴 했지만 디자인을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주시면은 PC에서 보셨을 때 모바일을 보셨을 때 똑같은 블로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규모가 좀 더 체계적이어 보이고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홈페이지형 블로그다 또는 내 PC형 블로그라고 했을 때 그 느낌과 스킨을 좀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옆에 커버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커버 스타일은 여러 가지 커버의 모양들이 있는데요. 얘는 뭐가 좋다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블로그의 제목 부분인데요. 이 제목을 바꾸면 PC에서의 제목도 같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제목을 바꾸고자 할 땐 여기서도 수정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로필 창인데 프로필 창이 PC형 블로그에서는 세로로 긴 창이나 가로로 옆으로 되어 있는 창도 잘 들어갔었지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잘려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요거는 닉네임이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서 요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블록들은 제가 꺼내놓은 블록들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팅은 밑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랑 여기 화살표 표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뉴에 추가 블록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 중에 모먼트라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모먼트 있죠. 또는 예전에 만들었었던 모먼트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모먼트를 잘 활용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켓을 해요. 그럴 때 이 모먼트로 반품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사이즈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먼트로 만들어 놓으면 블로그 안에서 바로 모먼트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시즌에 따른 어떤 모델 사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용도로 모먼트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개라는 거는요. 내 블로그 글을 소개하는 건데요. PC 버전에서 내 메뉴에 관리해서 우리가
요 소개글 적었었죠. 이 글이 바로 이쪽에 있는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은 다른 점이요. 이 소개 부분에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번호를 적어 볼게요. 그리고 주소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해주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서 바로 전화를 하거나 블로그에서 바로 어떤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이런 세팅도 같이 연결해 둘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외부 채널을 얘기를 해볼 건데 추가 블록 중에 외부 채널은요. 내가 여기에서 블로그에서 이제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로 넘어가고자 할 때 일종의 어떤 외부 채널들을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의 채널을 여기다 같이 연동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내 블로그에서 바로 유튜브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의 특징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플러스 친구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URL을 여기다 넣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바로 이 모바일 블로그에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 바로 어떤 채팅을 남겨서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 지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밑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연결을 했는데요. 내가 만약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내 블로그에서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와서 물건을 사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웹사이트, 외부 링크를 연결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채널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외부 채널들이 나타나서 해당하는 링크를 눌러서 해당 채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PC 블로그에서는 나중에 위젯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결시킬 거거든요. 우리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이런 채널들을 활용을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PC 블로그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위젯이란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외부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기글 대표글인데요. 인기글 대표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인기글이라는 건 네이버에서 최근에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글 중에 많이 누른 글이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근래 인기글은 아마 두원 리퍼브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계절인 만큼 감기약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대학교 학과 테스트,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마 제 블로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전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일상이라든지 이런 데 놓은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싶은 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글은 대표글로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대표글에 글 추가하기를 들어가 보면 내가 이전에 적은 글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게 지금 보면 흐리게 나와 있는 건 비공개 게시판에 적어서 비공개 글이라서 흐리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내가 올리고 싶은 글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리고 싶은 글들을 고를 수가 있고요. 10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이 글을 순서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내가 읽히고 싶은 글이 사람들한테 먼저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석삼자를 눌러서 옮기면은 이동이 되는데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제가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돼서 손으로 그냥 했어요.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바꾸면 내가 배치를 바꾼 대로 여기서 이제 글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글이 보여지도록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 대표글을 먼저 보게 될 테고, 만약에 나는 인기글도 보이게 할 건데 대표글이 먼저 보이게 하겠다. 그럼 대표글을 1순위, 인기글을 2순위로 놓으면은 처음에 대표글이 보이고 인기글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인기글을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기글만 보이게 하려면 인기글만 체크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자, 외부 채널글, 요거는 사실 많이 쓰게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네이버에는 네이버 블로그 외에도 네이버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의 글이 보여지도록 연결할 거냐라는 의미이고, 사실 이 외부 채널 글은 많이 쓰진 않으니까 저도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들은요, 지금 제가 아무거나 순서대로 그냥 눌렀긴 한데 순서를 내 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까 제가 모먼트, 소개, 외부 채널, 인기 대표글 요 순서로 올렸지만 외부 채널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인기 대표글을 소개보다 위로 올리거나 모먼트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배치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적용을 누르면 그 해당 배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전체 글인데요. 전체 보이는 글을 어떤 형식으로 보게 할 거냐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 타일 형태로 보이게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게시글 형태, 이렇게 카드 형태로, 요거는 이제 동영상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글의 보기 형태를 어떻게 보이게 할지 요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구성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요게 되어 있을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네이버 톡톡 그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 연결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톡톡하기라는 리본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결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 없을 거고,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톡톡하기가 뜨니까 참고해 주세요. 안 떴다면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블로그 정보에 네이버 톡톡 연결이 아마 연결 안 함이 돼 있을 거예요. 앨리스나 뭐 제가 이제 연결해 놓은 걸로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저런 게 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좀 갖고 제가 에디터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메뉴는 뭐냐면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게시글이 몇 개씩이 적혀 있고 전체가 얼마나 적혀 있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카테고리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이름을 적고 주제 분류를 선택한 후에 공개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도 필요 없는 카테고리는 점점점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메뉴는 안부글 같은 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온 그런 안부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이런 게 와요. 네, 이게 오는 거 반가운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따 남겨놓은 건데요. 보시면 2018년도에 받았던 거죠. 자, 블로그 아이디 6개월 빌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합법적인 데만 쓰고 다른 용도로 절대 안 쓰고 감언이설은 다 넣어놔요. 그죠? 뭐 6개월 공유를 하는데 뭐 200만, 뭐 120만 원 막 이렇게 준대요. 250만 원을 완전 공유하면 주거나. 근데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요, 내 블로그는 저품질로 바로 떨어져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블로그를 삽니다. 이렇게 블로그 빌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저희가 포스팅 그 사진이랑 그리고 글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거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괜찮은 것 같죠? 그거 했다가 저품질 당한 사람 바로 본 적이 있어서 괜찮다고 절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뭐 또는 성형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금지 키워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병원 관련 키워드라고 했을 때 병원에 대한 후기 같은 것들은 블로그 품질을 좀 떨어뜨리는데 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의료에 대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허위 광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오래된 어떤 블로그들을 빌리는 거예요. 신생 블로그도 많이 빌리긴 하는데 약간 그래도 활동을 조금 했던 블로그들, 했다가 냅뒀던 블로그들, 이런 블로그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려서 잠깐 쓸 목적이에요. 걔네들은 일회성으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저품질이 되면 버리고 저품질이 되면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오는지 보여드리려고 좀 남겨놨었어요. 네, 목돈 잡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건 하지 않으시기로. 자, 요거 사람 모양은요 이웃을 뜻해요. 그래서 내 이웃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 내 이웃이 몇 분 전에 글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이웃이 활동을 자주 하는 이웃이구나 아니구나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그룹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서로 이웃인데 이웃을 끊거나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세요. 자, 요 옆에 있는 거 뭐같이 생겼어요? 그래프 같이 생겼죠?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통계 방문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회수는 어느 정도 되고 방문 횟수나 조회수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유입 경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조회를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순위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이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체류를 하는지 이런 통계 분석을 볼 때 이 통계라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공유. 예를 들어 내 블로그를 딴 사람한테 보내서 보여주겠다. 이럴 때 이제 공유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 블로그 공유랑은 상관없이 주소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돋보기. 요거는 검색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포스팅을 한 게 있는데 예전에 포스팅한 거를 찾아보고 싶으실 때 여기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블로그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디야라고 제가 적어보면은 이디야에서 제가 먹었던 신제품들 올렸었던 것들 그 외에 이디야 들어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찾아지죠. 그래서 내 블로그에 어떤 게시글을 찾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돋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석삼자는요 관리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소식이나 이웃 통계 이런 것들을 보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로그인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블로그는 내 개인 명의로 그러니까 개인 아이디, 개인 어떤 정보로 3개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이 블로그도 해당 그 모바일 블로그에서 다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렇게 다른 블로그로 바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그인 정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PC 버전으로 볼 때는 PC 버전으로 보기를 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저희 지금 7시 58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10분에는 에디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에디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을 수 있을지 PC 에디터랑 그렇게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한번 복습도 할 겸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8시 10분에는 이 에디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어디요?
카톡을 누르니 카톡이 떠버리네. 아 네이버로 들어가고 누르니까 네, 카톡이 떠버리네. 카톡이 떠버렸어요. 핸드폰이 좀 기왕들은데 건강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어주시고 하면 좋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에디터 볼 거라서 아 네. 네네. 아 적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상당히 힘든데. 네네. 하나 괜히 쓰면 돼. 아이, 댓글, 네, 댓글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좋죠. 자, 네이버 블로그에 가운데 있는 버튼이에요. 요거 이제 아까 모먼트 챌린지인데 일단 지금은 닫도록 하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연필 모양의 요 버튼 보이시죠? 요걸 바로 에디터라고 합니다. 클릭 또는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는 카테고리랑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래 제일 마지막에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둘게요. 자, 여기 제목 있는 데다 클릭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실래요? 자, 그랬더니 제목 부분에 깜빡깜빡 커서가 생기고 옆에 이렇게 사진 모양이 들어왔죠? 요거는 우리 일반적인 PC 블로그에서도 커버 사진을 넣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목에다가 예쁘게 배경 사진을 깔아서 놓겠다. 그럴 때 커버 사진을 넣는 거고 물론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제목 부분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모바일 블로그 연습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뭐 연습이라고 적든 그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모바일 블로그 연습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한번 소개 겸 한번 눌러볼 건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만약 선택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첨부를 해보면은 사진이 이 밑에 예쁘게 깔려지는 게 아까 그 조그만한 커버 이미지예요. 사진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제 핸드폰에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커버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밝기라든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미지를 터치했을 때 만약 이 이미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삭제도 가능해요. 자, 제목 부분 한번 작성해 보시고 혹시 커버 이미지 넣고 싶으신 분은 커버 이미지를 눌러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되면은 밑에 내용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모바일은 보통 핸드폰으로 쓸 땐 언제 쓸까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가서 쓰는 경우가 많을까요? 가서, 그쵸? 그래서 위치 추가라는 게 바로 있어요. 이게 PC 블로그랑 조금 다른 점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 현재 내 위치 정보를 얘가 바로 인식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GPS에 따라서 이렇게 근처 지리를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바로 위치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없애실 부분은 X 누르면 돼요. 네네, 동의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디요? 약관이 나왔어요? 위치 정보 약관. 네, 동의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 근처가 뜨죠? 이런 식으로 근처를 적으셔도 되고 근처가 아닐 때 장소를 직접 입력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찍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위치를 안 넣을 때 X 눌러서 닫으셔도 돼요. X 누르죠? 자, 위치를 넣지 않으실 때는 X 눌러서 꺼도 돼요. 당연히 상관은 없어요. 위치 정보를 넣고 싶을 때 넣는 메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위치를 넣었더니 사진의 위치가 나오네요. 사진의 위치요?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떴을까?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본문 내용을 적는 데예요. 자, 여기를 이제 터치해 보세요. 자, 터치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커서가 생겨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숫자 뭐 입력하는 키패드가 보이죠? 네, 단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타이핑하는 거,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게 좀 더 편하시죠? 모바일로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 똑같이 힘들어요? 그럼 말로 하는 것보다는 타이핑하는 게 더 힘드시죠?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죄송해요. 여기 점점점을 눌러보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음성 입력. 요거를 눌러놓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한 내용을 이 핸드폰이 듣고 받아 적어요. 자, 마이크를 제가 누르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모바일 블로그 연습 중입니다. 잘 적히는 거 확인되시나요? 어때요? 네, 손가락으로 치기 귀찮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시끄러울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잘 적어줘요. 지금 말한 거 제가 마스크 쓰고 적었는데도 마스크 쓰고 얘기했는데도 잘 받아 적었죠. 그쵸? 이렇게 내가 쓰기 싫을 땐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사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보통 요거 얘기하면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던데 실험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진 들어갈까요? 점점점 눌러서 음성 입력.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들어서 적을 거예요. 안 되신 분 질문 주시고 잘 되셨다면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연습 중. 모바일.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카메라로 가볼게요. 자, 카메라는 실제 내가 찍은 사진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찍었던 이 사진을 선택해서 만약에 올리고자 한다면 그냥 이렇게 터치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만약에 첨부라면 그대로 올려지는 거고, 이 사진을 내가 밝기라든지 좀 조정해서 올리겠다. 그럴 땐 사진 편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필터를 이용해서 밝기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필터를 골라주실 수가 있고요. 필터가 너무 세게 들어갔을 때는 밝기를 조금 낮춰서 부드럽게 설정하시는 것도 돼요. 그리고 이 별표는 즐겨찾기죠. 그래서 필터 중에 워낙에 많은 필터가 있다 보니 나는 이 정도 설정한 게 좀 적당하다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즐겨찾기로 해서 다음번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도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들도 보여지죠? 그래서 필터를 딱 주시면은 해당 필터가 적용이 돼서 보이니까 필터 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사진이 있을 때 일부를 자르고 싶다면 자르기 회전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약간 기울어졌다. 그럼 이 밑에서 회전을 해서 조금 더 똑바로 맞추실 수가 있을 거고, 이 끝에 있는 이 꺽쇠를 이용해서 내가 사진이 좀 너무 쓸데없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나왔다면 자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정이라는 거는 밝기나 대비를 보정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 먹는 음식의 경우는 색온도가 조금 높으면 조금 더 맛깔나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거나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PC 에디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자, 이 모자이크는 사람 얼굴 나온 거 혹시 없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 모자이크는 내가 만약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자이크에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모자이크에 어느 정도 픽셀로 할 것인지 픽셀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또는 이런 모자이크가 부자연스러워서 싫으신 경우는 스타일에서 예쁜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인식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서명을 얘기할게요. 서명. 자,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이 있어요. 이미지 서명의 경우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거를 서명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진에 똑같이 조그마한 어떤 서명을,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찍은 사진이다 라는 워터마크 용으로 남기고 싶다면 이미지 서명이나 텍스트 서명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LA 일상 리뷰라고 적었던 글자인데요. 요거를 오른쪽 끝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박아놓겠다. 그럼 모든 사진에 누르면 모든 사진에 LA 일상 리뷰라는 이 서명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메뉴는 다 설명을 드렸죠? 이제 완료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첨부가 쭉 일어나는데 아까 서명을 모두 다 넣기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서명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이렇게 넣어 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간단하게 사진 몇 개만 선택하셔서 올려보시면서 중간에 질문을 잠깐 받을게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사진을 순서를 바꾸거나 사진과 사진 옆에다가 사진을 붙이거나 아니면 뜯어내거나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 사진 기능에서는 사진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PC 블로그랑은 조금 다른 점이 동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또 동영상을 가지고 음자를 만들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자, 사진은요, 우리가 모바일 블로그나 PC 블로그나 똑같아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붙이고 싶다면 해당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꾹 눌러서, 마우스를 한대. 죄송해요. 제가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시면 사진을 옆에다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누르면서 끌고 가면은 이렇게 사진 두 개를, 사진을 이렇게 움직여서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래서 사진을 옮기는 거는 모바일이나 PC 버전이나 똑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대표 사진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진은 클릭하시고 대표를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대표 사진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카메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사진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몇 가지 사진을 선택을 해볼게요. 네, 많이는 아니고 그냥 몇 개만. 자, 얘네들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겠다 하면요, 동영상 편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에 연결이 되는 슬라이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연결시킨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진의 길이가 지금 5초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얘를 줄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적겠다 하면은 텍스트를 적을 부분에 발을 갖다 놓고 클릭을 해서 여기 터치를 해서 텍스트를 적으시면은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C 버전에서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모바일 블로그에도 이렇게 동영상 편집 기능이 있다는 거는 PC 버전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요. 서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고 효과가 많지가 않아서 진짜 어쩔 경우 좀 급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아마 쓰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인코딩이 되면은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목하고 정보 태그 적고 완료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네,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네, 실습하실 시간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사진을 골랐을 때 내가 사진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비디오,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골라서 해당 동영상을 첨부를 할 수도 있겠죠. 모바일 블로그는 동영상은 최대 1기가까지 올릴 수가 있다 보니 아까 영상은 1기가가 넘어가서 동영상을 못 올린 거고요. 편집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속도나 음량 조절하는 것만 조금 더 있다 뿐이지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을 올리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편집을 해서 올리실 계획이면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뭐 블로라든지 이런 어플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동영상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올리고 싶어요. 근데 동영상으로 올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음식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동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생동감이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만들고자 한다면 움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GIF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요걸 눌러보시면은 움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을 고르면 사진들이 그냥 움짤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동영상을 내가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원하는 어떤 구간을 선택해서 해당 구간을 예를 들어 이렇게 걸어가는 이 장면, 이 구간을 내가 움짤로 만들겠다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움짤로 올라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움짤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초 정도밖에 되진 않긴 하지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바를 때 그 바르는 어떤 질감이라는 느낌 또는 흐르는 느낌 이런 거, 아니면은 약간 밥을 지었을 때 보슬보슬 왜 김이 올라오는 느낌 있죠? 그런 것들을 느낌을 살리고 싶으실 때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고기도 구울 때 막 연기 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움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방향도 되고 배속도 되고. 김이 안 나오는데 눌러도 모양이 된다고. 김이 나오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동영상 자체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내가 예를 들면은 안 나오는데 나오게. 아이 그것까지는 마술이죠.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음식을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요거 영상이에요. 그쵸? 보글보글 끓는 영상인데 이거를 그냥 올렸을 때는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얘가 이제 보글보글 끓어요. 그 전에는 플레이 버튼이 그냥 떠 있기만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3초 영역을 잡아서 뭐 배속도 조절은 할 수 있어요. 체크를 해주면 이게 이제 블로그 안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일반적인 영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돼 있으면 막 걸어가면서 또는 바깥에서 잘 누르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동영상은 아시죠? 데이터가 많이 드는 거. 물론 데이터랑 상관이 없는 부분에선 눌러볼 수 있겠지만 누르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어떤 느낌 자체가 보여진다면 더 눈길이 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GIF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안 끓는 건 안 된다. 뭐 고기를 뒤집고 있는 상태라든지 뭔가 어떤 영상에서 약간 활동적인 부분 있죠? 그거를 3초 컷으로 음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짤 자체가 원래 용량이 크다 보니까 크게는 만들진 않고요. 요런 정도 좀 짧게 해가지고 3초 뭐 이 정도로 영상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사진 부분은 요 정도 아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글씨 부분인데요. 글씨도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 글씨에 대해 글씨 크기, 글씨체, 글씨 크기, 그리고 문단 정렬, 진하게, 인용구, 기울임 등의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PC블로그에서 이미 본 거랑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게 많진 않아요. 자, 일단 그래도 설명을 좀 할 건데 제가 그냥 여기다 타이핑을 막 할게요. 뭐 길게 적을랬더니 뭐 마땅히 생각 안 나서 그냥 막 적었어요. 자, 여기서 일부분을 꾹 눌러서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이 범위에다가 내가 진하게 할 거다 또는 크기를 키워서 강조를 할 거다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글씨체라고 보시면 돼요. 나눔 명조, 맑은 고딕 등의 다양한 체가 있고요. 요즘은 글씨체가 더 귀여운 글씨체들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글씨 크기. 물론 강조할 부분은 좀 더 한 치수 정도 큰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정렬 방식이고 요거는 진하게.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는 인용구. 인용구를 이렇게 누르면 인용구의 모양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설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를 이용해도 좀 깔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하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써요. 소제목 같은 거 할 때 깔끔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용구도 쓰시면 되게 깔끔하게 구분 지어줄 때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울임. 어느 부분을 좀 범위를 잡아놓고 할게요. 얘가 기울임. 다시 누르면 풀리죠? 얘가 밑줄.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는 글자 색깔. PC처럼 다양한 색깔까지는 아니라도 강조색은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 색깔을 넣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글자 배경색. 이 짝대기는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링크. 아까 보니까 어떤 지금 연근님 거에는 이 부분을 딱 누르면 어느 사이트로 넘어가게 연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범위를 잡아서 글자 부분에 링크를 연결하면 그 해당 URL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을 누르면 그 해당 URL로 넘어가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취소선. 뭐 가격 취소할 때 이렇게 긋겠죠. 자, 뭐 말 부분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문단.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예요.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넣으실 때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곰돌이도 있고 얘 이름이 브라운이고 얘 이름이 아마 코니일 거예요. 코니를 선택해서 고르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내가 스티커가 마음에 들면 여기를 다시 터치를 하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 스티커를 선택하시고 얘를 정렬 방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삭제하려면 쓰레기통 이렇게 삭제도 가능해요. 자, 이제 점점점 눌러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메뉴들 중에서는 인용군 아까 얘기했고 구분선은 사실 많이 안 써요. 이렇게 선을 만드는 거. 자, 장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장소를 누르면 아까 위쪽의 장소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똑같이 한일 컴퓨터 학원을 넣어보는데 위의 장소는 이렇게 지도가 보이지 않다면 밑에 장소의 경우는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 장소를 나타낼 때는 가급적이면 지도를 넣어주시면 좋은 점이요. 이 지도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돼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도에 어떤 상점이 만약에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다면 블로그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컬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지도를 넣어주시면 좀 더 편리해요. 자, 링크는 링크 연결하는 거고요. 파일은 파일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 핸드폰에 혹시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올릴 때는 요걸 눌러서 파일을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메뉴는 좀 비슷한데요. 그래도 설명 한 번씩 할게요. 글감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 사진이 없을 때 사진을 그냥 검색해서 집어넣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블로그를 적을 때 사진을 찍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없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 언스플래시나 무료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책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뷰를 적을 때 검색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리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에디터에서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리뷰일 때 해당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글감은 그렇게 어떤 뭐 독후감이라든지 어떤 영화 리뷰, 드라마 리뷰 이런 걸 적을 때 많이 쓰고요.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쇼핑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상품을 검색했을 때 해당 상품을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놀라지 마세요. 저거 일부러 팔리지 말라고 저렇게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가 제 스마트 스토어에 뭔가 주문이 들어와서 좀 놀랐는데 아직까지 주문을 쳐다보질 않아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소개를 할 때 설명하고자 하는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안 되다 보니 포도비누 가격이 막 100만 원, 500만 원 이럽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리고 혹시라도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거절해요. 죄송하다고 연락드려야죠. 그런 경우는. 자, 어쨌든 글감까지 얘기했고요. 템플릿. 가끔 우리가 글을 적다 보면 예쁘게 안 적혀요. 좀 세련되게 적고 싶은데 내가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 템플릿으로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글만 조금 바꿔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추천 템플릿보다는 부분 템플릿을 좀 더 많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예쁘게 꾸밈으로 적을 때 이런 부분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부동산 매물 정보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에 내가 상품 페이지를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 마켓을 운영을 한다. 그럼 사이즈 정보나 아니면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딱 구성이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예쁘게 만들고 그걸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구성대로 이제 예쁘게 올릴 수가 있다 보니 나중에 블로그가 되게 깔끔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템플릿 같은 경우 아마 상품 소개글
어떤 리뷰라고 했을 때도 그냥 우리가 그냥 두서없이 적는 것보다 장점, 단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적는 글의 경우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내 모먼트. 요거는 이전에 만들었던 모먼트를 불러올 수 있는 메뉴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모먼트가 불러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먼트는 지금 만든 게 없어서 없다라고 뜰 거예요. 요 모먼트가 저한테 뜬 거는 제가 이전에 실습으로 몇 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뜬 거고, 모먼트를 만드는 곳은 우리 블로그에 적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먼트 창 있죠? 거기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음성 입력 얘기했으니까 톡톡 얘기하면은 이제 거의 설명한 것 같네요. 자, 톡톡은 내가 이렇게 톡톡을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적고 궁금할 때 톡톡하세요 라는 코멘트를 남겨서 이 부분을 눌러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블로그를 적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빨리 적게 되면은 한 30분만 해도 뚝딱 적으세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가 안 되실 거예요. 한 2시간 걸리실 수도 있고, 좀 정성 들여 쓰시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내가 블로그를 작성을 할 때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 놓게 되면 이 글이 저장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죠. 여기를 눌러서 내가 예전에 작성한 글이 작업을 할 글을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는 제가 이제 친구 결혼식에 대해 적었던 글인데요. 아직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리지 않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PC 형태의 네이버 블로그는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아까 모바일 블로그는 언제 한다고요? 보통은 실시간으로 적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블로그 안에서는 예약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을 나중에 올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저장을 해놓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윗부분인데 갑자기 글이 바뀌었죠. 잠시만요. 아까가 요 모바일 블로그 연습 요거였어요. 저건 이제 제가 포스팅한 거고 요거. 자, 이 위쪽에 있는 요 메뉴들만 좀 설명하면은 에디터가 이제 끝납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바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를 할지 고를 수가 있고, 글쓰기 설정, 태그 설정 등이 있습니다. 태그를 적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블로그에 우리가 글을 적을 때 아예 샵을 붙여서 태그를 적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태그가 적혀요. 그런데 나중에 블로그를 발행했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랗게 샵으로 해시태그로 표시가 돼서 태그가 적히는 게 첫 번째 방식이라면,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밑에 그냥 태그 편집에다 적으시면 돼요. 태그는 최대 30개까지 적을 수 있지만 30개를 꼭꼭 우겨서 적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태그는 내가 지금 적고 있는 블로그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적을 때 몇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서 그 키워드를 적용해서 적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공지사항으로 등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지로 만들어 놓으면 내 모바일 블로그에 앞에 이렇게 떠 있게 돼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공지사항으로 등록이에요. 만약에 이 글을 다 작성했다면 이제 등록을 누르면 이 글이 등록이 되면서 발행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태그를 넣은 거는 이렇게
샵 모바일 이렇게 해서 파랗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지 바로 재생이 되지 않아요. 물론 누르면 재생이 되겠죠. 그리고 움짤의 경우는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재생이 돼서 보이지만 이 움짤, 즉 GIF 파일은 256컬러밖에 나타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사진, JPG로 찍었던 내 사진들보다 사진에 대한 해상도, 퀄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움직이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살릴 때 활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정보 말씀드렸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화나 예약 기능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 공간 이런 것들을 내가 포스팅을 할 때는 위치 정보를 넣어놓으면 전화나 예약 또는 찾아갈 때 쉽게 활용할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위에 있는 링크도 연결이 되어지긴 하지만 요거는 위치로 바로 연결이 된다기보다 그 소개글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해서 이렇게 지도를 넣어주시는 걸 좀 더 추천하고 있어요. 아까 요거 궁금할 때 톡톡 하세요. 얘를 눌러보면은 바로 톡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블로그에 와서 뭔가를 바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톡톡 창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많이들 상담할 것 같죠? 제 그 학원 블로그에는 톡톡으로도 상담이 많이 와요. 뭐 전산액이나 커말 1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 톡톡도 많이 상담을 하는 창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결하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마케팅 하실 땐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모먼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모먼트만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한다면 모먼트는 모바일 블로그 첫 번째 장 여기 이웃의 글에 모먼트가 있고 여기에서 이 부분 플러스 부분을 누르거나 만들기를 눌러서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먼트를 찍어 놓으면 24시간 동안은 저 모먼트라는 곳에 보이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 모먼트라는 데에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블로그에다 저렇게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9시 꽉꽉 채워서 설명을 했네요. 일단